이번 총선은 3년 전 촛불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. 가장 변하지 않은 곳이 국회였죠. 촛불 이후에. 이미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느꼈던 국회가 지금까지 쭉 지속되고 있거든요. 그 갈등이. 이번 선거는 뭐 아마 두 기득권 양당은 정권 심판이냐 뭐 제1야당 심판이냐 뭐 이렇게 프레임을 아마 의도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러나 실제로 과거의 그로 회귀할 거냐 아니 미래로 나아갈 거냐 구도가 좀 저는 형성이 될 거다. 좀 과거 낡은 세력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되지 않겠는가. 먼저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전 자치단체장의 출마 문제입니다. 우선 김두관 전 지사님하고는 국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. 제가 그런 말씀드린 농담 삼아 경남에 내려오시면은 회초리 맞을 거 하고 오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경남 출신의 사실상 전국적 뭐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이지 않습니까? 뭐 이런 분들이 경남에 출마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. 그러나 우리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도민들의 많은 열망과 바람이 있었는데 대선 출마하신다고 중도에 사퇴한 것. 저는 우리 도민들께 충분히 정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낮은 자세로 좀 임해야 된다. 이분은 이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요구에 따라서 내려오신 거고 이 또 김태호 전 지사하고 홍준표 전 지사하고는 또 좀 경우가 또 달라요. 당에서 험지에 출마하라고 두 분한테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 두 분은 자꾸 안방만 찾아가려고 그래요. 대권을 꿈꾸고 있는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.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정에 대한 심판이 될 거다.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의 핵심인 창원공단이 있는 창원 성산구에 오셔서 정말 그걸 내가 한번 정말 심판해 보겠다. 이런 기백을 갖고 하셔야지. 응? 어디 꼬랑지 내리고 저 그냥 따뜻한 데만 찾아가지고 고향가 출마한다.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. 이 새롭게 바뀐 선거법의 연착륙 여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. 정의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게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말도 많고 공천 잡은 얘기도 들리고 뭐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뭐 높아지자 공천 장사한다는 뭐 비판도 있고 막 이래요. 물론 우리 진행자께서도 조금 왜곡된 정보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좀 제한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아마 이번 총선의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의당이 과연 독자적인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. 뭐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이나 뭐 민주당도 약간 좀 저희들 좀 견제하는 느낌도 좀 받고 있고요. 뭐 자유한국당은 PF 정당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의당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지금 민심 왜곡까지 지금 일삼고 있거든요. 2004년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 10명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담아 듣지 않을 때 지금은 모든 정당에 다 일반화됐는데 무상의료, 무상교육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시대를 사실상 개인을 해냈습니다. 그 잠깐 노회찬 의원님 계실 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 특수활동들을 폐지를 시켜냈습니다. 그 이게 정의당이 독자적인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 지금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하도인 불평등, 차별 문제 뭐 이런 것을 해소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득권의 이런 정치 세력이나 보수 언론 등등은 정의당의 원내 교섭 단체 진출을 막으려고 하겠죠. 뭐 이런 속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비례대표 출마하는 분들이 갱선 비용으로 3,500만 원씩 내라 했는데 이거는 개인 사비에서 내라 소리가 아니고요. 정당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? 좀 더 노력을 해서 후원금을 그렇게 좀 모금해와라. 요 취지가 마치 공천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. 근데 그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4+1이라는 교섭단체도 제1야당도 무시한 그런 세력들이 모여서 이 선거법을 날치게 했습니다. 의회 쿠데타입니다. 지금이라도 바로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서 원래 선거법대로 돌려놓으십시다. 바로 미래한국당 창당 바로 그만두겠습니다. 국회 하도 이게 자유한국당이 뛰쳐나가서 안 들어오고 하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5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정치협상회를 구성을 했습니다. 거기에서 하반기에 쟁점됐던 정치개혁, 사법개혁을 다 같이 합의하자 실무협상회를 구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정의당의 그 실무협상 대표로 참석했고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께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적으로 협상을 한 다음에 찬성을 하고 하는 거다. 연동률 50% 할 거냐 40% 할 거냐 30% 할 거냐 이 문제만 좀 남아있다.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전화까지 와가지고 정의당이 이거 프로테이 좀 양보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. 결국은 협상을 안 하고 판을 걷어차고 광화문에 이제 나가버린 거죠. 이러면서 결국은 5당 정치협상회의가 자유한국당이 뛰쳐나가면서 안 되니까 국회를 어쨌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4+1이 운영된 겁니다. 4+1의 탄생 배경은 자유한국당에 있다. 지역과 수도권 간의 양극화 문제. 이게 이 총선에서 중요한 또 이 정책 아젠다로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. 수도권 대학은 정원이 늘어나는데 지방의 대학은 정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. 우리 서울대학교, 우리 최고의 대학이라지 않습니까? 학생 1인당 국가에서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 약 4,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. 우리 창원대학교, 국립대학입니다.
약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1,400만 원. 지원되는 돈의 차이가 있으니까 연구 역량이라든지 그 학교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학교 서열화가 쭉 이 고착화된 거죠. 그럼 결국 지방의 대학이 죽으면 지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. 또 하나 제가 기차 타고 이제 한 번씩 서울 가는데 주로 지인들 가끔씩 만납니다. 어디 가세요 하면 강남에 병원 간답니다. 의료 서비스 수도권으로 교통이 좋아지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점점점 지방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.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쭉 말씀하신 경제 문제입니다. 지금 우리 경남에 집중되어 있는 조선 자동차 경기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경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. 국가 주도로 경남 경제, 특히 창원공단을 살릴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보입니다.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방위 산업의 30%가 창원공단이었습니다. 뭐 작년 일본 그 수출 규제 맞서가지고 뭐 소부장,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현대 로템에 만들고 있는 K2 전차 그 핵심 부품인 변속기와 엔진이 결합된 그 파워백 그걸 독일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 개발을 안 했냐 하면은 이미 개발해서 16년 동안 개발을 해서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 성공을 했습니다. 이거 국산화해야 됩니다. 지금 이제 이런 부품들이 지금 터키나 폴란드에서 조단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이런 국가적인 좀 판단이 전적으로 필요하고요. 또 하나는 아까 탈원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 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이후에 이것을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그 기후 대응 변화 문제 등등 해서 화력 발전소가 이제 그 수명을 다하면은 이것을 가스터빈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가적 계획입니다. 이걸 좀 더 분명히 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한 3, 4년간 이 공백기를 어떻게 넘었을 건가?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영의 위기, 고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이것을 특단의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. 뭐 이렇게 해서 지방의 경기가 좀 살아야 좀 이 수도권과 편차 이런 건 좀 극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21대 국회는 무슨 국회를 만들겠다. 감동을 주는 국회, 감동을 주는 정치가 좀 21대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. 제가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. 국회의원들의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. 이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전문대학 대학생이 현장에 취직을 나갔는데 17일 만에 방사능에 피폭이 돼가지고 오른손이 새까맣게 타버린 겁니다. 회사도 내몰라라, 학교도 내몰라라, 또 관청도 내몰라라. 이 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아픈 청년 노동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임무다.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는 막 그런 좀 국회로 좀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.